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늘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힘이 나고요. 또 우리가 똑똑한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은 8월 29일에 있는 미니 컨퍼런스 많이 신청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능검사에 관한 이해를 돕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잡았냐면 제가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지능검사 IQ 테스트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개발되는가입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능검사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개발이 되는가. 지능검사는요, 여러 종류의 지능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웩슬러 지능검사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웩슬러 지능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검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많이 개발이 됐는데요. 이 지능검사는 웩슬러 검사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우리 웩슬러 검사 중에는 유아용 윕시라는 검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스크라고 하는 그런 검사가 있죠. 위스크는 초등학생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또 이거 말고도 아주 권위 있는 평판이 높은 그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KABC라고 하는 검사가 있어요. 카프만이라고 하는 부부가 만든 그런 검사죠. 그 다음에 네클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검사도 있습니다. 네클리엘이 교수가 사실 개발한 그런 검사인데 미국에서는 많이 쓰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 그런 검사입니다. 한국은 주로 웩슬러 검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죠. 또 이 지능검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지능검사가 있고 집단지능검사가 있습니다. 개인지능검사를 요즘에 많이 쓰고 집단지능검사는 옛날에는 학교에서 많이 썼는데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복잡한 과정이지만 압축해서 4가지 단계 절차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자, 1단계입니다. 1단계. 1단계 지능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1단계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1단계는 지능 관련 이론을 탐색하고 요인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능 관련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지능을 연구하는 학자가 굉장히 많고 연구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인간의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능검사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론을 도출하고 그 이론을 근거로 해서 요인을 선정을 해야 돼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요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웩슬러 검사의 예를 들면 보통 웩슬러 검사는 위스크인 경우는 한 4가지 정도로 요인이 선정이 돼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어라는 거, 언어 이해라는 것도 있고요. 지각 추론이라는 것도 있고 작업 기억이라는 것도 있고요. 처리 속도라고 하는 이런 큰 요인이 대요인이 있죠. 이렇게 요인을 먼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크게 선정된 그런 요인 밑에 세부 요인을 다시 뽑는 겁니다. 세부 요인을 다시 추출을 하는 거예요. 세부 요인을 추출하는데 이 세부 요인을 추출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문항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웩슬러 검사에서 언어 이해라고 하는 것 밑에는 여러분들 어휘라는 것도 있죠. 어휘. 뭐 공통성 찾기, 뭐 공통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언어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하위 요인들이 있죠. 이렇게 하위 요인들, 세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부 요인들을 뽑아서 그 세부 요인들을 기초로 해서 문항을 개발하는 겁니다. 문항이라는 게 뭐냐? 바로 문항은 뭐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자, 우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휘들이 많잖아요. 그런 어휘를 뽑아서 가장 그 아이들이 알아야만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어휘를 뽑아가지고 문항에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항 개발을 다 해서 마치게 되면은 그 문항 개발을 마치면 사실 그 문항 개발을 통해서 3단계에서는 그 문항을 통해서 예비 조사 및 본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예비조사 및 본조사.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제 그 문항을 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인 경우를 생각하면 아주 가난한 그런 동네 할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아주 도서 벽지,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대도시에 사는 사람까지 아주 고르게 그 예를 들면 사람을 뽑는 거죠. 표집을 하는 거예요. 표집을 해서 그 표집도 지역만 표집하는 게 아니라 연령별로 우리가 지금 위스크 검사인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뭐부터 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뭐 6세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6세, 7세, 8세, 9세 이렇게 쭉 연령별로 연령도 들어가면서 동시에 거기에 지역적으로도 고르게 그 대상을 뽑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비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개발된 문항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 예비조사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뭐 5천 명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조사를 다 하면 그 예비조사에서 문항을 분석을 하거든요. 예비조사의 문항을 분석한 다음에 잘못된 문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반응의 어떤 것들 보고 반응이 좀 좋지 않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다 수정을 하고 제거하고 다 정리를 하는 것이죠. 또 예비조사를 또 한 번 정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정리를 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의 예비조사가 있을 수 있어요. 예비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문항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 문항을 가지고 본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본조사. 본조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걸 가지고 이제 규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조사를 하게 됩니다. 뭐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만 명이 될 수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보통 뭐 한 5천 명에서 뭐 그 정도 선에서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다 조사를 해서 거기 점수에서 나온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까지 쭉 늘어놓는 거예요. 늘어놓는데 그것을 연령별로 다 늘어놓는 겁니다. 연령별로. 그러니까 6살짜리 가장 낮은 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까지 7살, 8살, 9살까지 이렇게 쭉 늘어놓는 것이죠. 늘어놓고 그 늘어놓은 걸 가지고 뭐라는 거니? 규준이라고 그래요. 규준. 그 규준을 만드는 것이죠. 규준을 만들어요. 이렇게 조사 결과를 통해서 규준을 마지막으로 제작하는 걸 우리는 4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4단계. 단계는 바로 4단계에선 최종적으로 규준을 만드는 거예요. 이 규준을 만들면 아주 낮은 점수부터 시작해서 높은 점수까지 쭉 늘어놓으면 이 규준이 수학적으로 정규분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상분포라고도 하고요. 정규분포라고 하죠. 이 정규분포가 만들어지면은 이 정규분포에서 예를 들면 가장 낮은 점수에서부터 가장 높은 점수까지 받은 사람 중에 가장 중앙에 딱 중앙에 있는 점수가 몇 점이냐 이렇게 뽑아보는 것이죠. 뽑아보면 예를 들면은 1점부터 350점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중앙을 딱 봤더니 220점이다. 220점이라고 하면 그 220점을 딱 중앙에다 놓고 옆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220점이 바로 이제 그 지능 IQ 척도라는 곳에서는 그게 100이 되는 거예요. 원점수에서 딱 중앙에 있는 중앙값이 바로 지능 그 IQ 척도에서는 100에다가 맞추는 거죠. 그리고 IQ는 그래서 평균이 100이고요. 표준 편차가 15인 그런 척도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쭉 늘어놓고 어떤 아이가 지능 검사를 통해서 받은 점수가 있으면 그걸 원점수라고 그러죠. 그 원점수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지능 척도에다가 비추어서 얘가 110이다, 115다 뭐 이렇게 상대적인 위치를 찾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능 검사를 통해서 받은 점수는 원점수가 아니고 변환 점수라고 그래요. 원점수 받은 걸 가지고 변환으로 바꿔서 지능 IQ 척도에다가 비추어서 얘가 110이냐, 100이냐, 130이냐, 85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IQ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게 뭐냐? 바로 같은 연령에 있는 아이들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연령에 있는 아이들끼리 상대적인 위치. 그러니까 6살짜리가 지능검사를 했다. 그러면요. 7살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6살짜리끼리 비교를 해가지고 걔가 어느 위치에 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라고 보시면 돼. 상대평가. 그래서 99점 얼마다. 그럼 얘는 그 동일한 연령 아이들 중에서 그 영역의 요인에 있어서 상위 1%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크게 4단계로 절차를 지능검사 개발 절차를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지능 관련 이론을 탐색하고 요인을 선정하는 거다. 이 대요인을 선정하는 것이죠. 요인 선정이 1단계.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그 대요인 밑에 세부 요인을 다시 만들고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문항을 개발하는 그런 단계가 2단계다. 3단계는 뭐냐? 3단계는 그 문항을 개발된 것을 가지고 그 문항을 가지고 표집을 해서 표본을 가지고 표집을 해가지고 바로 예비조사를 하고 본조사를 하는 것이다. 예비조사를 하고 본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4단계는 바로 이렇게 본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규준이라는 것을 만든다. 규준이라고 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규준을 만들어요. 이렇게 규준을 만드는 작업을 우리는 표준화라고도 합니다. 표준화. 이렇게 규준을 딱 만들어 두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점수를 받은 아이가 IQ에서 얼마가 된다 하는 그런 상대적인 위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잘 이해하시면 이 IQ라고 하는 것, IQ가 말하는 숫자가 뭐를 의미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명확하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Q가 높은 아이들, 도대체 우리 아이는 IQ가 140이다. 우리 아이는 상위 1%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검사 도구를 통해서 이런 점수가 나온 것이냐 하는 것을 알면 훨씬 더 그 점수에 대한 신뢰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상대적 비교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끼리 상대적 비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령이 다른 아이도 우리가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간의 상대적 위치가 높은 아이이기 때문에 또 낮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능검사 IQ 테스트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개발되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잘 한번 듣고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더 들어보시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거에 관한 얘기도 종종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